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청자분도 아주 익숙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창업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품질 검증을 통해서 혁신을 매 시간마다 이뤄내주는 기업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엄태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 엄태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많이 익숙해지실 거로 생각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어떤 기업인지 좀 잠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도에 창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최초로 개발한 한국 기업, 임플란트 전문 기업입니다. 네네. 사실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가면은 이 왜 기업명을 오스템 임플란트를 졌나 하는 그런 생각에 궁금증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본사를 마곡에 있는 데 있습니다는 또 그 본사에서 위에서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명을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외국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한국 기업이고요. 저희 이제 창업자이신 이제 최규호 회장님이 오래전에 지은 이름인데 임플란트가 뼈 속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뼈를 상징하는 용어 오세오스 테크놀로지 앤드 디지털 시스템. 이제 디지털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뼈와 디지털의 합성어에서 이게 오스템입니다. 네. 본사에서 보니까 본사도 특이하게 생겼더만요. 네, 이제 본사는 이제 건설 회사들의 이제 비딩을 통해서 건물을 이게 선정했는데 이제 제시한 그 회사 중에 치아에 구치 이게 어금니죠. 어금니 두 개의 모양을 연상하는 그 모양으로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또 기업 소개하면서 좀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들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아이템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치과 임플란트이고 그 외에 이제 치과에서 필요하는 각종 의료 장비, 엑스레이, CT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치과 재료, 그다음에 치과에도 IT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IT, 그다음에 치과에 가는 인테리어, 그리고 요즘 이제 제약까지 그런 폭넓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의 기준 약 6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추구하는 바가 치과 의사가 한 명이 많은 제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스템의 영업사원 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사업 분야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플란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이것이 오랫동안 가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에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치료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공률입니다. 임플란트 해서 100명이 하게 되면 100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률인데 그 성공률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임플란트는 뼛속에 이제 이식이 되기 때문에 뼈와 융합되는 성능, 그래서 골융합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는 모든 의료기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수술하기가 편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융합 성능과 이 시술 편의성 이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저희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한 2년 전에 늘 있는 건데 2년 전에 실시한 걸로 보면 국내에 유명 치과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제품이 가장 품질이 좋다 생각하나 수입품, 국산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가 품질이 가장 좋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그런 또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 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임플란트 할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저하는 게 잇몸이 좀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임플란트 하면서 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말끔히 해석되는 측면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약간 이제 치의학적인 말인데, 네네. 잇몸이 약하다고 해서 임플란트 못한 게 아니고, 네네. 어찌됐든 이제 치아가 빠지면, 중요한 것은 치아가 빠지면은 뼈가 계속 내려갑니다. 녹습니다. 네네네. 이 치조골에.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면 늦어도 1년 안에 네네.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해야 뼈가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로 했을 때는 제일 문제가 아무튼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뿌리를 빨리 심어놔야 뼈가 녹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아가 재건이 되고 네,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치아가 안 좋으면 이제 네. 치과를 방문해서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커뮤니티에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는 너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 치과 의사들이 해먹을 게 없다. 이런 쪽에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임플란트 성공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성공률의 3대 요소는 정확하게는 3개인데요. 네네. 하나는 제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환자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네. 3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품의 사이트만 이제 말씀드려서 아까 오스템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가 있고, 네네네. 좋은 제품일지라도 또 치과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크고, 네네. 또 환자가 이제 치과 의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잘못하면 또 실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게 그냥 굉장히 신사업 분야로 아주 빨리 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창업 아이템은 네네. 임플란트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우리 이제 창업자이신 최교 회장님이 네네. 치과 의사잖아요. 네네. 치과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 불편함을 좀 느끼고 했던 부분이 네네.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 보험 청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네. 환자 관리하는 환자 관리 앤드 보험 청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좀 개발을 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네네. 이제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창업하고 나서 지금 창업 업력으로 보면 1997년이니까 비교적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크게 뭐 기업이야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측면, 이런 게 이제 주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두에서 매 순간마다 혁신한다 이런 쪽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제가 지나친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사실 이제 혁신의 첫 번째 혁신은 이제 임플란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를 이제 최초에 저희가 오스템이 최초로 이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오스템이 국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초기에. 근데 네네. 그 회사가 92년도에 최초 임플란트를 개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화가 성공하는 데는 거의 8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화가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 이제 오스템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확산을 했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확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혁신이고요. 네네. 저희 이제 오스템의 그 성장 역사를 간단히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97년도에 회사가 창업을 했고, 네네. 그로부터 10년 만인 2006년도에 10년 만에 제가 매출 1,100억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급성장한 거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11년 차에 2007년도에 IPO를 했고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 직전 해네요. 직전 해에 이제 해외에 12개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년 차죠. 16년도에 저희가 3,446억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로 아시아 1위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4년 차인데 저희가 그 5,364억을 해서 이제 세계에서 임플란트 업계에서 4위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 이게 4일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조만간 뭐 1위를 지향하겠다 하는 야망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 계획이 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로 있는데요. 예.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선 좀 전에 제가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4위고 네네. 임플란트 사용 수량, 그러니까 수량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전부터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1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놓는 게 26년입니다. 26년에 매출 2조 원을 하면 네네. 1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현재의 1위 하고 있는 임플란트로 1위 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도 성장할 거고 우리도 성장해서 2조가 되면 이제 우리가 1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계획보다는 좀 빨리 달성될 것 같아요. 네. 26년보다 빠르게 2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작년, 올해 저희가 실적이 좀 좋아서 내년도에 1조를 넘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아마 26년보다 빠르게 2조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까 글로벌 얘기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예. 중국을 이렇게 숨겨놨는지 중국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중국이라는 게 치과 분야 관련해서는 가장 잠재 시장이 뛰어납니다. 교육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최근에 그 올스템 임플란트도 중국과 관련돼서 미중 간의 이렇게 마찰 속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이 높거든요.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중국은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노하우가 중국을 그대로 옮겼는데 네네. 그게 맞아들었다. 뭐 이런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희가 또 하나가 철저하게 현지화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직원이 이제 영업사원만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현지인으로 다 구성이 돼서 현지화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임플란트의 시장의 3대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가 치아가 없어야 되고, 치아가 없는 그 환자가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그 수술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치아가 없는 사람과 네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네네. 근데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과 의사는 극히 드뭅니다. 중국의 전체 우리가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죠. 네, 네네. 처음에 갔을 때는 대략 중국 전체 치과 의사 중에 5%도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약 70% 이상의 분들이 다 수술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중국이 약 한 20% 정도 아직 안 되는데요. 그 5%에서 20%까지 늘리는데 저희 오스템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임상교육센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임플란트를 조금 서투른 사람들도 더 잘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다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시장을 파일을 막 키워가면서 했던 거가 좀 주요했다. 그리고 이제 현지 그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 치과 의사들의 밀착 영업 서비스를 한 거가 좀 맥혔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매출이 뭐 한 1,500억 가까이 했었고요. 올해는 뭐 2,500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중개 진출할 때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뺏기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최 회장님 입장에서는 중개 진출할 때 철저하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거 이런 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중개 현지화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고민하셨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지금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세계적으로 기술을 이렇게
전파시킬 만큼 또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만큼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의 시사점이 많거든요, 그게. 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네네.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법인이 있고 제조법인이 파트가 네네. 있는데 저희가 판매법인만 들어갔습니다. 제조로 네네. 들어가지 않고. 네네. 이유가 임플란트는 이제 이게 고부가치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 말은 제조 원가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 낮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없다기보다 되게 이제 적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판매법인만 갖고 그 네네. 판매법인이 대신에 철저하게 현지화를 통했기 때문에 현지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구성에 이렇게 돼서 뭐 결국 중국 기업인 거죠. 중국 네네. 기업이 되게 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는 또 중국 이제 뭐 2천억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법인도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중국에서 어떤 요구를 받은 건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네네. 크게 봐서 정부와 뭐 우리나라라면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 염두에 둬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제조법인이 넘어가도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거 좀 고민하고 있고 이미 제조법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더 키워서 또 현지화를 하고 또 중국 내에 많은 펀드들이 이제 저희와 또 합작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 등등 이제 하나의 온전하게 중국 기업으로 하려고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임직원께서 사회적 문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소셜 밸류라든가 가버넌스 문제에 관련해서 기업의 그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쪽에 좀 창업자이신 최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거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 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ESG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ESG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대표이사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주관하는 외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협업을 해서 어떤 걸 더 이제 해 나가 볼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떤 이제 포장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좀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치과 의사 단체가 있어요. 네네. 이제 단체가 있는데 ESG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스템하고 협업을 하자 해가지고 또 협업에 관련된 거를 해서 저희가 또 하기로 했고 네. 뭐 그런 정도는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직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ESG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의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데요. 그 치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나가서도 해외 나가서도 이 교육 문제를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특별히 강조하신다는데요. 시간이 강조할수록 최 회장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교육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그 교육에 대해서는 네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스템의 회사의 설립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오스템 회사를 설립했나. 이거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말로 일일이 하다가 이제 한 수년 전부터는 이제 명문화회사의 오스템의 설립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오스템은 치과 의사가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진료를 도와줌으로써 인류 건강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했다.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네네. 그 의미 있는 거를 우리가 치과 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한테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를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네.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좋은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고 이런 거를 쭉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좋은 임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임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게 바로 임상교육센터인데요. 네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에 있었고 그래서 임상교육이 그만큼 이제 중요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임상교육이 이제 회사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하죠. 네네. 그래서 임상교육이 경쟁력 있게 잘 되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강사가 수준 높은 강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약 이제 글로벌로 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 맞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글로벌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능한 강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그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편찬을 했고, 현재는 우리가 에디션, 그러니까 8번째 정도 버전을 막 개정을 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진료를 하려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한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환자와 같은 조건의 모형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환자의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려면은 다 강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희 글로벌로 약 200개의 강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을 늘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것은, 앞으로 이제 뭐 이상기온이라든가 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사실 그 탄소 제로 이런 쪽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의료 장비 업체 분야가 아마 잠재성으로 보면 가장 큰 이 시장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 이런 그 시장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미래상 같은 거 이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시장은 뭐 이제 한국은 현재까지 뭐 우리가 한 10%씩은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는 글로벌로는 미니멈 15%씩은 거의 평생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매년.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언뜻 현재 전 세계 성인 기준으로 평균 치아가 1.7개가 없습니다. 글로벌로 1.7개를 다 곱하면 갓난아이까지 포함해서? 아니 성인 기준. 성인 기준으로. 그래서 해보면은 임플란트 회사가 전 세계에 아주 작은 회사까지 합하면 어림잡아 한 뭐 8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공급해서 그 현재 있는 성인의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채우는 데는 1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요는 뭐 거의 무한대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러 싶어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좌우지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의 엄태관 그 사장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전에 원고에 작성되지 않았던 요인을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마 뭐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건 시청자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향후에 주가 결정의 가장 큰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세밀한 곳에 남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철저하는, 그게 의료장부일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모습에 이렇게 가장 갖춰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고, 특히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